요즘 유명한 사건 중에 스윙스 사건 아시죠? 래퍼 스윙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혹시 이슈 보셨어요? 빚이 뭐 수십억이다. 뭐 회사 법이 지금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빅나티라고 하는 거의 20살 차이 나는 래퍼한테 디스 폭격 맞고, 거기다가 뭐 인접권을 무단으로 매각했다, 폭행을 했다, 술 먹고 폭행을 했다, 뭐 성희롱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의혹들로 빅나티라는 사람이 이제 디스를 했는데, 와,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막 파바박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부랴부랴 타임라인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디스를 당한 건 스윙스고, 여태까지 다른 래퍼들한테 스윙스가 굉장히 디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스윙스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어요. 오히려 빅나티가 이상하다라고 여론이 돌아섰거든요. 후배 래퍼들, 그리고 래퍼가 아닌 관계자나 뭐 스태프들, 동료들, 이 정도로 디스를 당하고 이 정도로 의혹이 있으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여론 때문에 막 뒤집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조금 사업적 인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뭐 스윙스를 옹호한다거나 누구를 옹호하는 뭐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건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좀 바라봤을 때 어떨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오늘 영상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2주 정도의 비즈니스 마스터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이번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미묘하게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뭐 법인이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시작한 뭐 1인 사업자나 초보 개인 사업자들도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것들, 지금 이 스윙스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서 그 위기 같은 것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도 제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자, 우선 상황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뭐 자세한 상황들은 유튜브에 타임라인을 정리해놓은 유튜버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윙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전부터 IMJM 위더플럭이라고 하는 음악 레이블을 만들어서 운영해오던 사람이에요. 힙합씬에서 거의 뭐 20년 가까이 사업을 했고 음악적으로 후배들을 키운 사람이죠. 근데 이 회사가 사실 몰랐는데 자금난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지인들한테 1억, 1억 5천, 3억, 5억 이런 식으로 막 급전을 빌려갖고 정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본인의 인스타 라이브에서 공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저작 인접권, 여기서 말하는 저작 인접권은 저작권과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저작 인접권이에요. 이거를 그동안 원래 아티스트들한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돈이 너무 필요해갖고 이 저작 인접권을 원래 아티스트들한테 주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140억인가 120억 규모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망한 사업가에 가깝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빅나티라는 후배가 뭐 어디서 이런 얘기를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너 사업 망했다며, 너 동료 후배 래퍼들한테 돈 제대로 안 준다며, 정산 안 해준다며, 뭐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담아서 디스곡을 내요. 그래서 막 스윙스가 동의 없이, 아티스트들 동의 없이 인접권을 팔았다, 그리고 자기를 술 먹고 폭행했다, 막 여자 어린 래퍼들의 뭐 성희롱 발언을 했다, 막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막 디스곡을 냈어요. 근데 보통 제가 막 이전에 컨트롤 디스 사건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 정도의 사건이 터지면 진짜 막 매장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론이 돌아섰어요. 사람들이 스윙스의 편을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막 일반 대중들도 막 그런 스윙스 관련된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다가 막 응원 댓글을 지금 달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막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업가 입장에서는 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신기해갖고 제가 쭉 사건을 살펴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순으로 이제 5단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위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신뢰 자본을 쌓아야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신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윙스가 디스를 맞고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디스를 맞기 전에 이미 한 2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음악을 하면서 본인의 신뢰를 잘 쌓아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후배들을 키운 방식을 보세요. 무명 래퍼들 데리고 와서 곡 내주고, 같은 회사라고 이름 알려주고, 무대도 막 같이 세워주고, 본인은
빚진 돈 까먹으면서 막 인접권으로 계속해서 돈을 주고 이런 어떤 신뢰 행위들이 지금 누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업가가 알아야 될 핵심,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는 돈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돈보다 더 큰 가치는 이런 신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결국엔 이 신뢰가 여러분들의 진짜 자본이 되는 거다, 사업자들의 진짜 자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적금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사업가들은 이 신뢰로서 결국엔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건, 비즈니스라는 건 결국엔 거래의 합이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 맞지만 그것보다도 관계의 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사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머릿속에 이 사람은 믿을만 하네 라는 게 쌓여가는 거, 그것이 바로 저는 진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가,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이 신뢰, 인간관계를 되게 무시하면서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단기 매출이 안 잡히니까, 저 사람 만난다고 내 사업이 좋은 거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라는 게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엔 이런 스윙스 사태를 보면 사업가들은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위기가 오면 본인이 쌓아놨던 신뢰를 이용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동안 신뢰를 쌓아놨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위기 직전에 무형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 스윙스가 이번에 인접권을 뭐 100억 규모로 매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빚을 갚은 정도를 넘어서서 비상자금을 조달하는 기술로서 하나로 활용을 한 거거든요. 대부분 1인 사업자가 위기일 때 뭐 해요? 막 이런 지원대출 받다가 신용대출까지 쓰고, 더 나가서 카드론까지 쓰고, 더 나가선 보험도 깨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이자도 엄청 비싸고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한 번 받기 시작하고 돌려막기 시작하면 저처럼 이제 회생까지 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본인 사업체의 무형자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컨텐츠, 저작권, 브랜드, 고객 리스트, 팔로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무형자산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판매하고자 한다면 평가를 매겨갖고 매각을 할 수 있는 자산들인 거죠. 그래서 스윙스 본인이 키워놓은 후배들의 고객 권리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접권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든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G드래곤 같은 경우도 YG를 벗어났을 때 결국엔 그 인접권을 단 하나도 가지고 올 수 없었고, 많은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도 본인이 성공했던 회사와 계약이 끝났을 때 인접권을 가지고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가지고 있었던 인접권이라는 이것을 판매하면서 위기가 터졌을 때 무형 자산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캐시카우가 잠깐 끊겼어도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자산이고 시스템이 자산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들을 내가 어떻게 평가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생각해 놓으시는 것도 좋다,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대 자본이 베팅하는 사람의 조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법인이 마이너스라고 스윙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어떤 메커니즘으로 굴러가고 있을까요? 진짜 신기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윙스 회사가 마이너스인데 카카오한테서도 막 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회계로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답은 뭐냐면, 거대 자본은 지금 현재 현금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은행은 현재 가치를 보잖아요. 현재 잔고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가 마이너스네? 이러면 안 빌려줘요. 카카오 같은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는 회사들은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5년 혹은 10년 후에 만들어질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보는 거죠. 스윙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영향력,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얼마짜리 자산이 될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라는 사업자라면 가져가야 될 인사이트가 있는 게, 자본은 두 종류인 거예요. 현재 잔고를 보는 자본이 있고 미래 가치를 보는 자본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1인 사업자가 흔히 만나는 자본은 전자예요. 뭐 은행, 카드사, 일반 대출, 이런 것들. 근데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고 법인의 규모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장했다, 그러면 반드시 후자도 생각을 해야 된다. 투자자나 전략적인 파트너나 상위 플랫폼,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후자의 개념들을 내가 만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숫자가 아니라 서사예요. 생각보다
법인이고 비즈니스고 이러니까 숫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숫자가 있어야 투자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 법인이 어떤 형태고 여태까지 뭘 만들어 왔고 앞으로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만들어둔 법인 대표님들만이 위기일 때 거대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죠. 위기는 지금 디스를 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디스를 받았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근데 이 디스라는 것 자체를 자산으로 바꾸는 역설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진짜 영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빅나티 디스가 터졌을 때 사실은 이제 스윙스가 나이도 많고 이전에 CK라는 사람과 디스전이 있었을 때도 막 그렇게 이제는 그만하자, 에너지가 없다, 막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빅나티의 디스가 터졌을 때도 스윙스가 어떻게 대처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고 바로 인스타 라이브를 킨 거예요. 그리고서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 대표로서 막 의장으로서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말한다거나 빚을 지고 있다거나 뭐 법인이 마이너스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했잖아요. 사실은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영리하냐면 공격을 받자마자 그냥 오히려 극단적인 투명성으로서 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디스의 핵심은 너 뭐 숨기고 있는 게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스윙스는 나 일단 대답하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고 나 진짜 숨길 거 없다, 다 보여줄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빅나티라는 사람이 했던 디스 자체가 무력화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투명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론이 신뢰로 바뀌면서 뒤집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안티들이 무조건 생겨요. 악성 리뷰도 달리고 생각보다 경쟁자들이랑 싸우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막 내용 증명 보내고 치고 받고 막 법정 공방 가고 막 이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대응을 잘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뭐 침묵으로 일관한다던가 변명하거나 맞받아치거나 이러거든요. 이 세 가지 다 사업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업은 무조건 극단적인 투명성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원칙이라는 책에서 다뤘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뭐 악성 리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리뷰 그냥 그대로 공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비싸다고 욕먹으면 그냥 원가 구조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차곡차곡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뢰를 쌓는 방식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과정에서 그 악성 리뷰를 쓴 사람과의 뭔가 진짜로 실랑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원가 구조를 이상하게 설계했거나 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순간에서 든지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거를 극단적인 투명성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다 대응을 잘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마지막은 장기 누적의 힘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그러면 신뢰 쌓고 무형자산 만들어 갖고 투명하게 극단적 투명성으로 대응하면 되겠네. 근데 맞긴 맞는데 한 가지 진짜 핵심이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스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여론을 지금 끌어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쌓아온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후배들 키우고 공 만들고 그다음에 이 씬에다가 자기 이름을 박아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시간이라는 개념이 한 번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나티가 그동안 스윙스가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해서 디스를 했지만 한 방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 사업자나 초보 사업자라고 하신다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뢰 자본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복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년 차,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5년 차는 뭐 1년 차의 5배가 아니라 진짜 막 25배, 50배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해보면 한 1년, 2년 하다가 진짜 관두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사실 1년차, 2년차에는 신뢰 잔고가 거의 안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노력 대비 효과가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건데,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신뢰 자본이라는 거는 5년이 넘어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전엔 안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 사업을 한 지 이제 5년차, 7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한 5, 6년차 쯤부터 사람들이 저를 좀 인정해주고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와요. 김 대표님 혹시 이런 일도 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5년을 못 넘기신 분들, 적어도 3년을 못 넘기신 분들은 이 장기 누적이 주는 복리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장기 누적의 힘에 대해서, 복리로 다가오는 이 신뢰의 힘에 대해서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막 법인 같은 큰 회사가 아니라 지금 시작한 1인 사업자도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뢰 잔고 가계부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노션이나 메모장 이런 데다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신뢰로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아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약속 지킨 거, 고객한테 먼저 연락한 거, 무료로 도와준 거, 답변 빨리 한 거, 실수 인정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낯간지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조금 저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루틴으로 뭐 명상 같은 걸 한다거나 본인이 적어놓은 뭐 목표 같은 거를 적어놓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데다가 적어놓고 배려하자, 무료로 도와주자, 기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신뢰로서 여러분들한테 큰 무형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아침 5분, 저녁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했을 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신뢰는 위기가 오기 전에 쌓는 거예요. 신뢰는 위기가 터진 다음에 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차용증의 개념이에요. 이때부터는. 지금 스윙스 사건을 보면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위기가 터진 다음에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 자기가 이 씬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후배들한테 베풀어 놨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이라는 증거로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위기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차, 2년차가 조금 답답하다? 돈이 막 크게 안 벌린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신뢰를 쌓느냐, 내가 어떻게 실력을 쌓아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그 사업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스윙스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 인사이트와 녹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는 사업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무료 전자책을 나눠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무료 전자책에 대한 무료 강의도 촬영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지금 댓글로 가셔가지고 확인해서 무료 자료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